자, 그러면 1번부터 해결해 볼게요, 여러분. 자, 기역하고 니은하고 디귿 조건을 모두 갖춘다라고 했는데 겹문장이고요. 두 번째가 아는 문장이고 마지막이 뭐가 된다? 서술절이에요. 서술절은 이중주어문이라고 했었죠. 이중주어문이라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런 식이죠. 코끼리는 코가 뭐하다? 길다. 이렇게 했을 때 원래는 코끼리까지가 주어가 된다면 코가 길다는 뭐가 된다? 예, 서술어가 돼야겠죠. 이렇게 보면 혼문장 같지만 여러분, 자, 이 코끼리가 없다 손치더라도 다시 뭐가 주어가 된다? 코가 다시 주어가 되고 길다가 뭐가 된다? 서술어가 돼요. 이게 이중주어문 즉 뭐다? 서술절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공부를 했을 때 서술절이 나오면 일단 무조건 뭐부터 지우자? 주어부터 지우면 된다라고 했었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로 조심해야 될 것은 바로 뭐가 되냐면 문제화된 거죠. 철수는 화가가 무엇다? 아니다 이랬어요. 그쵸? 얘도 여러분 이 패턴대로 가면 깜빡 속아요. 왜 그러냐면 철수는 지웠더니 다시 뭐가 남아요? 화가가 주어가 될 것 같고 서술어 아니다가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서술어에 뭐가 와요? 되다와 아니다가 오면은 얘는 뭐가 되는 거? 보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왜 실수를 할 수밖에 없냐면 복격조사가 이가가 있잖아요. 주격에도 이가가 있어서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서술절은 여러분 요 두 개만 조심하면 돼요. 예, 후문장처럼 보면 뭐 지우는 거? 주어 지우는 거. 그쵸? 그 다음에 서술어에 뭐가 오는 거? 되다와 아니다가 오면은 얘는 보어가 온 무슨 문장이다? 혼문장이니까 요것만 주의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1번 보시게 되면 너무 쉽죠? 철수는 학교에서 밥을 먹었다 하니까 당연히 혼문장이 되는 거고 미영이는 화가가 되었다라고 했어요. 그쵸? 요거예요, 여러분. 요게 화가가 되었다니까 보어하고 서술어가 들어간 혼문장이죠. 3번도 마찬가지. 영수는 더 이상 뭐가 아니다? 학생이 아니다도 역시 보어가 들어간 뭐가 돼요? 예, 혼문장이죠. 4번 보시게 되면 이 상은 다리가 4개다라고 할 때 이 상은 주어 지웠어요. 그렇죠? 그랬더니 다시 뭐가 남게 돼요? 다리가 몇 개다? 4개다 해서 뭐가 된다? 요게 서술절이 된 거죠. 그래서 1번의 정답은 4번이 된 거예요. 자, 2번 되게 많이 틀리셨어요. 여러분 한 16, 거의 16%니까 거의 뭐 8명 가까이 틀리신 건데 자, 일단 천천히 가세요. 여러분. 이따예요, 여러분. 이따가 대부분은 거의 80% 이상은 바로 당연히 뭐가 맞다 여러분? 형용사예요. 예, 대부분 거의 80% 이상은 형용사가 되는 거고 나머지가 이제 뭐가 있다 여러분? 이렇게 동사가 있어요. 동사. 보통 여러분 그냥 사람이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우리 천재할 때 많이 했던 건데 철수가 오늘은 집에 뭐 한다고 했다? 있는다고 했다. 이러면 뭐가 되는데 당연히 동사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 또 했던 거 있었어요, 여러분. 사흘만 있으면 추석이다예요. 그렇죠? 이건 뭐죠? 사흘이란 시간이 뭐 해야 돼요? 지나가야 되는 거죠. 역시 현재 진행의 의미가 들어가죠. 그럼 역시 뭐가 된다? 동사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3번을 보시게 되면 뭐라고 나오냐면 눈이 많이 오고 있다예요. 얘는 지금 계속 뭐 하고 있는 중이죠, 여러분. 뭐가 돼요? 눈이 내리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3번이 뭐가 된다? 동사가 돼요. 만약에 여러분 형용사로서 있다가 되면 제일 쉬운 게 보통 존재하다? 예, 존재하다의 의미. 그쵸? 존재하다의 의미로 생각하시면 좀 쉬워요. 그래서 1번 같은 경우에는 있는 집 자손이다라는 얘기는 쉽게 말해서 여러분 뭐가 좀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돈이 좀 존재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두 번째도 보시게 되면 날지 못하는 새도 뭐한다? 존재한다가 되는 거고 배가 강물 위에 떠 있다도 그쵸? 이렇게 같은 패턴으로 가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다음 주에는 자료를 좀 드리긴 하겠습니다만 있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어느 정도는 또 가능해요. 아셨죠? 자, 2번의 정답은 3번이에요. 자, 3번은 거의 70% 이상 다 많이 맞으셨어요. 자, 일단은 여러분 떠내려간다는 형태소가 어떻게 돼요? 내리, 가, 니은, 다 해서 총 몇 개? 7개가 되겠죠. 그래서 6개는 아닙니다. 정답은 1번이고 나머지 보기 다 좋아요. 밖에 누가 왔니? 라고 해요. 여러분 여기 보면 판정의문문하고 설명의문문이 있는데 판정의문문은 네, 아니요 대답할 수 있는 거고 설명의문문은 설명을 해야겠죠. 그럼 보셔요. 만약에 누가 그래요. 밖에 누가 왔니? 라고 했을 때 네 해도 돼요, 안 돼요? 되죠. 누가 왔니? 철수요 라고 해도 돼요, 안 돼요? 되죠. 그러니까 네, 철수요 둘
둘 다 가능하니까 판정과 설명 둘 다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돼요. 다도 되게 중요하죠. 할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생각을 이라고 했어요. 이때 당신은 옆에 오는 누구 받는 거? 할아버지 받는 거죠. 무조건 몇 인칭 여러분? 3인칭. 그리고 다른 이름이 뭐가 된다? 재귀대명사. 그래서 3인칭 재귀대명사가 되는 거죠. 자, 마지막 철수부터 밥을 퍼주었다라고 할 때 이 철수부터가 여러분 부사격 아니에요. 보조사가 맞아요. 아셨죠?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4번 많이들 맞으셨는데 요것도 자료 좀 드릴게요. 자, 기억 보시게 되면 혹시 지금 시간 좀 있으십니까? 아주 잠깐이면 됩니다. 요 얘기죠, 여러분. 아주 잠깐이면 됩니다라고 했을 때 요 얘기는 지금 누구의 부담을 줄이는 거예요? 말하는 화자가 있고 듣는 누가 있어요? 청자가 있는데 지금은 누구 부담을 줄이고 있다? 청자의 부담을 줄이고 있어요. 그쵸? 혹은 또는 청자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것도 다 어디에 포함된다? 요령의 경률이에요. 그러니까 청자의 부담, 데미지는 최소화시키고 이익은 뭐 된다? 극대화시키는 게 요령의 경률이 되는 거고, 화자의 요번에는 그쵸? 화자가 모든 잘못은 누구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그쵸? 그리고 나는 이익이 많다 안 많다? 안 많다. 나의 이익은 굉장히 적고요. 나의 데미지는 굉장히 커요. 이게 무슨 경률? 관용의 경률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귀가 안 좋아서 그러는데 죄송하지만 크게 말씀해 주실래요? 누구 때문이다? 나 때문인 거죠. 이게 관용의 경률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은 되게 쉬웠죠? 아니야. 재료가 좋아서 그래. 남이 나를 칭찬해 주는데 겸손하게 하는 거죠. 이게 무슨 경률이다? 겸양의 경률이 되는 거예요. 되셨죠? 자, 5번 문제예요. 자, 1번 보시게 되면 자, 우리가 이제 보기 보시게 되면 우리나라 말에서 음절을 이루는 건 총 4가지 모델이 있다는 얘기죠. 자음과 모음과 자음, 자음과 모음, 모음과 자음, 그 다음 뭐가 돼요? 모음 단독으로 되겠죠. 자, 그러면 청사 같은 경우에는 니은이 아니라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자모자니까 역시 첫음절이니까 리을로 가야겠죠. 그 다음에 걸음 발음할 때 첫음절과 둘째 음절 유형은 동일하다라고 했는데 동일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걸음이라고 했을 때 얘는 뭐가 돼요? 초성, 중성, 종성. 하지만 얘는 뭐가 돼요? 음가? 없죠. 그러니까 뭐하고 뭐예요? 얘는 음성, 모음하고 뭐가 된다? 자음이 되겠죠. 그래서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융기도 리을이 아니라 디귿이죠. 정답은 4번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길이를 발음할 때 뭘로 발음해요? 기? 그렇죠. 길이가 되니까 자음, 모음, 자음, 모음. 대부분 다 맞으셨어요. 잘하셨습니다. 5번의 정답은 4번이에요. 6번도 많이 맞으셨네요. 자, 가아인데 아는 탈락한 거고 배어도 역시 탈락한 건데 폐어 있었다. 그쵸? 여기는 어디와 관련된 거냐면 여러분 붙임 1 밑에 보시면 다만 어감 모음 아 뒤에 전미사 뭐가 결합한다? 이가 결합하여 애로 줄온다. 그쵸? 그래서 파다 해다가 이가 된 거죠. 그래서 패가 된 거예요. 그 패 뒤에 이어지는 어는 준다 안 준다? 줄지 않고 한다. 그래서 패가 아니라 뭐가 돼야 된다? 패어가 돼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됐던 거예요. 자, 7번은도 역시 67%니까 많이들 맞았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7번 보시죠. 눈이 오는데 차를 몰고 갈까라고 했어요. 눈이 오는데 차를 몰고 갈까? 이 대는 여러분 문장을 봐야 띄어쓰기를 할 수 있어요. 문장을 봐야 돼요. 문장을 항상.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차가 온다. 그런 데의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때는 띈다 붙인다 당연히 예, 붙이는 게 맞아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이런 의미라면 눈이 오는 데가 어디지? 이랬어요. 그쵸? 이렇게 이 대가 뭐가 된다? 장소라든가 일이라든가 그쵸? 경우라든가 이해되시죠? 장소, 일, 경우. 장소가 지금 오는 대가 되는 거고 그쵸? 일은 뭐가 되는 거죠? 이 책을 다 읽는데 몇 시간? 2시간 걸렸다. 그쵸? 경우는 뭘까요? 이 약은 어떨 때 먹는 거다? 머리 아픈데 먹는 약. 이럴 때는 경우가 되겠죠. 이럴 때는 당연히 띄는 거고 이런 의미가 아니면 붙여 쓰시면 돼요. 두 번째가 정답이죠. 당연히 2번이에요. 입은 채로라고 했을 때 기본형이 뭐가 되죠? 입다가 되고 관형사용어이 뭐가 붙었어요? 은. 그래서 관형어가 되고 채가 뭐가 된다? 의존 명사로 띄어쓰게 되겠죠. 그래서 시험에 사실 여러분 채하고 뭐하고 구별 짓는 거 나와요?
째는 뭐죠, 여러분? 전미사이기 때문에 무조건 뭐 하는 거고? 붙이는 거고, 채는 뭐가 된다? 의존명사라서 뭐 한다? 띄어 쓰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2번, 입은 띄고 채가 되는 거예요. 자, 2번이 정답이고요. 3번이 난도가 제일 높았어요. 그쵸? 일단 여러 가지가 들어가는데, 한 발 앞섰기에 망정이지. 여기 중요해요. 뭐뭐 했기에 망정이지. 그쵸? 내가 옆에 옆에 있었기에 망정이지. 낀다 붙인다? 띄어야 돼요. 뭐뭐 했기에 망정이지. 을망정, 리을망정이 아니라 망정이지 꼴 있잖아요. 그쵸? 뭐뭐 했기에 망정이지. 잘 띄는 거고요. 그 다음 그 옆에 큰일도 잘했죠, 여러분? 예, 큰일. 요건 합성어니까 이렇게 큰일이 되는 거고, 날뻔도 잘했죠. 그쵸? 날하고 뻔 다 띄는 게 맞아요. 뻔 자체가 뭐니까? 의존 명사니까. 그 다음에 4번 보셔요. 나쁠망정. 요 얘기죠, 여러분. 기분형 뭘까요? 나쁘다죠? 그럼 세트 어미가 뭐가 된다고? 리을 망정이라고 하는 뭐가 있다? 어미. 그렇죠. 리을 망정 또는 을망정이라고 하죠. 그래서 7번의 정답이 2번이 된 겁니다. 자, 8번 문제도 50% 틀리셨네요. 자, 품사통용이에요. 형태는 똑같은데 품사가 같다 다르다? 다르다라는 게 품사통용인데 1번 보시게 되면 나는 여태 지금까지 점심도 아니 먹었다. 이 아니가 줄면 뭐가 되는 거? 안. 그렇죠? 그래서 요게 아니 먹었다 꾸며주니까 뭐예요? 부사. 그래서 여기는 부사고요. 아니 그럴 수가 있지? 이렇게 될 땐 뭐가 돼요, 여러분? 감탄사. 그렇죠. 감탄사가 되겠죠. 다른 거 꾸며주지 않잖아요. 2번 보셔요, 여러분. 2번 아까 이따랑 비슷해요. 벌써 새벽이 밝아와요. 그쵸? 밝아온다라는 얘기는 점점 뭐 하고 있게 날씨 바뀌고 있는 거죠? 그럼 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 현재 진행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밝아온다는 뭐가 된다? 동사가 되고 벽지가 밝아. 그쵸? 집안이 환해 보인다라고 하면 그냥 벽지 상태가 뭐한 거? 밝은 거죠. 품사 뭐예요? 형용사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잘못을 알았으면 고쳐라. 잘못 옆에 목적격 조사 을 붙었죠? 이러면 뭐란 얘기? 명사라는 얘기가 되고, 어떻게 넣었다 여러분? 잘못 넣었다가 되면 뭐가 돼요? 부사가 되겠죠. 4번이 정답인 이유는 한 3시간, 한 마을에 이게 다 뭐예요? 관형사가 되는 거예요. 되셨죠? 그래서 8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9번이에요, 여러분. 기역과 리을을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라고 했는데 9번도 많이 틀리셨어요, 여러분. 자, 천천히. 우리 딸 학교 갔어요 라고 하죠. 뭐 생략된 거예요? 주격조사 이가 생략된 거죠. 그래서 우리 딸이 학교에 갔어요. 이렇게 주격조사 이가 생략이 된 거고요. 그가 범인임이 밝혀졌다. 자, 방금 했던 거랑 똑같은 패턴인데 여러분, 그가 범인임이, 그가 그 다음에 범인, 임이에요. 그쵸? 똑같은 주격조사 이가가 되는데 얘네 앞에 뭐가 없고 자음으로 끝나지 않고 모음으로 끝났으니까 주격조사 뭐가 오고? 가가 오고. 얘는 뭐가 왔어요? 자음이 왔죠? 그럼 뭐가 온다? 이죠.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고급지게 뭐라고 하게 되냐면 앞에 있는 어떤 의문의 환경, 그렇죠? 앞에 있는 앞말의 의문의 환경에 따라서 뭐가 달라진다? 조사가 달라진다가 돼요. 똑같은 패턴이 되는데 을하고 를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을를 목적격 조사 을을도 마찬가지예요. 자음으로 끝나면 뭐가 되고 을이 되고 모음으로 끝나면 뭐가 된다? 를이 오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2번 보시게 되면 앞말의 형태에 따라 주격 조사의 형태가 뭐 하는구나? 달라지는구나. 맞잖아요, 여러분. 자, 디귿이에요. 여러분, 제가 기본 수업부터 천재까지 계속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주격 조사는 뭐밖에 없어요? 이가, 깨서, 에서, 서. 그쵸? 깨 없어. 끝이잖아요. 그죠?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이때 는하고 철수, 는은 다 뭐가 된다? 보조사죠, 보조사. 그쵸? 헷갈리시면 안 돼요, 제발. 그래서 여기가 보조사라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거고요. 4번의 리을, 아버지께서 집에 돌아오시었다라고 할 때에는 주체를 높이기 위해서 뭐가 들어간 거예요? 이가 대신에 깨서가 들어간 거죠. 정답이 3번이에요.
자, 10번이에요. 되게 쉬웠을 거라 생각하고 다 맞았겠다 생각했는데 66%니까 의외로 그죠? 조금 달리 해봤어요. 왜냐하면 시조가 여러분 원래 부모님 돌아가신 서러움이라고 할 때 풍수지탄이잖아요. 그때 가장 어떤 바이블격인 시조가 바로 뭐예요? 뭐 반중 조홍감이 곱게도 보이는구나. 그쵸? 품어가고 뭐 유자가 아니어도 품어갈 만한데 품어가도 반길 리가 없으니 그것을 뭐한다? 슬퍼한다. 다 한 번씩은 들어보셨죠? 그게 딱 풍수지탄이거든요. 근데 요 작품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낯선 작품 한번 내본 건데 바리밥 남 주시고 잡숫는 것은 뭐다? 찬밥이에요. 그러니까 따뜻한 밥은 다 누구 주고? 자식들 주고 당신은 어떤 밥 드시고? 찬밥 드시고 두둑히 다 입히고 겨울이라 얇은 옷 즉 두꺼운 옷은 다 누구 입히고? 자식 입히고 당신은 얇은 옷 입고 그쵸? 그리고 예를 들어서 와 나도 좀 솜치마 한번 입어봤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입긴 입었는데 언제 입어요? 무덤 안에서 관 속에서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부모님 돌아가신 서러움이 돼요. 그래서 1번이 뭐가 되는 거고 맥수지탄 2번이 풍수지탄, 세 번째가 비육지탄. 비육지탄 뜻이 뭐였죠, 여러분? 쓸데없이 시간만 헛되이 보낸 게 바로 비육지탄이죠. 마지막은 만시지탄. 그렇죠? 시기가 늦었으면 한탄하는 거죠. 그래서 요것도 풍수지탄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정답은 2번이고요. 11번이 여러분 정답률이 11%예요. 맞은 사람이 2명밖에 없어요. 자, 천천히 외래표기법인데 그죠? 자, 요쿠르트가 아니라 뭐가 돼야 돼요? 요구르트고요. 잠바 돼야 안 돼요? 되죠. 잠바, 점퍼 둘 다 돼요. 제가 웃자고 맨날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엄마가 잠바 사줄게 이러면은 시장 갈 것 같고 점퍼 사줄게 이러면 백화점 갈 것 같고 그렇죠? 둘 다 됩니다. 잠바, 점퍼 둘 다 돼요. 캬바레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뭐가 맞아요? 카. 그렇죠. 카바레가 맞는 거고 캐롤이에요. 캐럴이에요. 캐럴. 그렇죠. 캐럴이에요. 그다음 케찹이에요. 케첩이에요. 케첩이에요. 케첩. 모음 좋아 지켜집니다. 케첩이고요. 팔레트가 아니라 뭐가 돼? 리을 넣어야 돼요, 여러분. 팔레트예요. 팔레트. 그래서 팔레트고요. 휴즈는 좀 쉬웠죠? 무조건 여러분 뭘로 가야 돼요? F는 피읍. 그래서 뭐가 돼요? 퓨즈가 돼야죠. 퓨즈. 그다음 판다 맞죠, 여러분? 팬더 아니에요. 판다가 맞아요. 그다음에 스티로폼이 아니라 스티로폼. 그쵸? 스티로폼이 되는 거고 소세지가 아니라 뭐였어요? 소시지. 뭐랑 같이 외웠죠? 우리 여러분? 메시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3개예요. 3개. 한 끗 차이라서 오답률이 높은 거예요. 한 끗 차이라. 그죠? 자, 12번 별표 쳐주세요. 여기도 55%가 되는데 여러분 이거 틀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사소한 일은 여러분 제가 몇 번 강조했던 거죠. 무슨 표현법이다? 반어법이에요. 그쵸?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그 일이 참 사소해 라고 말을 했어요. 이게 무슨 표현법? 반어법이죠. 반어법.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자 보셔요. 어인 귓돌이 지는 달 새는 밤 긴 소리 짧은 소리 절절히 슬픈 소리 지 혼자 울었어요. 그죠? 지 혼자 어쨌든 귀뚜라미가 운다라고 표현했으니까 얘가 뭐가 된 거? 감정이입이 된 거고 사창 비단을 바른 창문이죠. 시적하자 남자 여자 여자 그쵸? 사창 여윈잠 즉 부족한 잠을 살뜰히도 깨웠구나. 아우 예쁘게 깨웠네. 이거 무슨 표현법이라고 했어요? 반어법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기출문제도 할 때도 했었어요. 그쵸? 그래서 정답이 2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번 반어법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정답은 2번이고요. 13번이 의외로 어렸을 텐데 저는 12번이 높고 13번이 낮을 줄 알았는데 13번이 더 잘하셨어요. 77%예요. 남가 일몽이에요, 여러분. 첫 번째 줄에 그죠? 남가 일몽 나오면 무조건 주제 뭐예요? 인생 무상이에요. 잘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인생 무상 안에 뭐가 들어가는 거냐면 허무함이잖아요. 그렇죠? 인생 무상 안에 이제 아까 배웠던 풍수지탄, 맥수지탄 이런 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 무상이 좀 더 큰 범위가 되고 이 안에 뭐가 들어간다? 맥수지탄, 풍수지탄 이런 게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맥수지탄 할 때 여러분 제가 뭐만 찾으라고 했어요?
500년 무조건, 그쵸? 500년만 찾으면 무조건 맥수지탄이에요. 무조건. 예, 무조건입니다. 물론 반천년도 있어요. 예, 그거 그때 어떤 말씀드렸죠? 어떤 학생이 안 나오지 않았냐고 막 했는데 500년이 안 나왔다고? 안 나왔다고. 시험 좀 봐라. 이랬더니 반천년이 있더라고요. 예, 반천년 몇 년이냐 이 새끼야. 이랬더니 그래갖고 틀렸어요 실제로. 예, 500년입니다. 500년은 무조건 맥수지탄이에요. 아주 잘하셨어요. 정답은 4번이고요. 보기 1번은 뭐예요 여러분? 눈 맞아 휘어진 대나무 나오고 세양고절이죠. 이때 대나무는 뭘 상징한다 여러분? 그렇죠. 절개. 예, 절개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나무를 의인화해서 예찬하고 있는 작품이 되겠죠. 두 번째는 여러분 예, 월산대군 작품인데 하나만 꼽아봐요. 제일 중요한 시어가 뭐라고 했죠 여기서? 빈배예요. 빈배. 그러니까 이 작품은 여러분 진짜 뭐 낚시를 하는 게 아니라 나 뭐 하러 갔어 지금? 달 구경하러 간 거예요. 달 구경했는데 약간 역설적이죠. 약간 빈배라는 말이. 그렇죠? 사실은 이 빈배가 아니에요. 뭘로 가득 차 있으니까. 달빛. 그렇죠. 난 그게 제일 만족스러운 거죠. 예, 그 달 구경하러 간 겁니다. 월산대군이. 마치 그 세 번째는 그냥 이방원이 정몽주 뭐 하려고 하는 거? 꼬시려고 회유하는 거죠. 예, 그거.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하나 꼽으라면 뭘까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시어 딱 하나. 칙이에요, 칙. 예, 드렁칙. 그쵸? 왜 칙이 이렇게 얽혀 있는 것처럼 너 고려? 나 조선. 상관없잖아. 같이 한번 살아보자. 칙처럼. 그래서 칙이 제일 중요한 시어가 되는 거예요. 잘하셨어요. 13번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14번 문제예요. 정답은 4번이라고 했는데 보기부터 가시죠, 여러분. 1번 뭐라고 읽어야 돼요? 괄목상대. 그쵸? 괄목상대. 예, 뭐 잘된 뭐 이렇게 성장하는 게 눈에 보일 만큼 예, 잘 성장하고 있다가 되고요. 두 번째는 뭐라고 하죠? 정저지와. 아주 쉬웠고요. 3번은 뭐죠? 전인미답. 그렇죠. 아무도 가본 사람이 없고요. 4번은 주마가편. 달리는 말에 뭐 하는 거죠? 채찍질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 기억. 일찍이 아무도 한자가 없으니까 뭐가 되고? 전인미답이 되는 거고, 과거에 좁다란 생각이 뭐가 되고? 정저지와 좌정광천이 되는 거고, 우리 민족이 쭉쭉쭉 성장할 거다. 이게 뭐가 된다? 괄목상대. 아무래도 음을 달아놓지 않으니까 오답률은 꽤 높았어요. 그래도 60%니까 자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15번 문제예요. 와, 15번 문제 40%는 틀렸습니다. 60%나 틀렸습니다, 여러분. 오, 참화설이잖아요, 여러분. 내용 다 읽으셨죠? 참화설이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 이게 설이잖아요, 여러분. 설은 가장 먼저 뭐부터 나와야 되냐면 설은 무조건 뭐가 나온다? 사실. 그쵸? 또는 뭐가 돼요?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자신의 뭐가 된다? 경험이에요. 그쵸? 어떤 사실, 경험을 통해서 뭘 나타내고자 한다? 의미. 또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깨달음. 그쵸? 이것을 나타내는 게 바로 갈래가 바로 설이에요. 설. 예, 그래서 참화설은 일단 제일 쉬운 게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내가 뭐를 빌려 탔다? 말을 빌려 탔다. 그래서 좀 이렇게 힘이 없는 말, 그리고 되게 빠른 말. 그쵸? 뭐가 더 위험하더라? 빠른 말이 더 위험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내가 소유에 대한 뭐를 얻었구나? 깨달음을 얻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소유로 넘어가죠. 그래서 이게 방식이 뭐가 된다 여러분? 유추. 설이면 여러분 웬만하면 유추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웬만하면 유추가 들어가요. 그러면 정답이 왜 4번이죠? 사물의 일반화 본질을 밝힌다. 견해, 내 생각 밝히고 있다가 맞아요. 1번 보셔요. 사물의 근원적인 본질에 대해서. 그쵸? 본질에 대한 얘기는 아니고 그냥 깨달음이 되는 거고, 문답식 있어요 없어요? 문답이 되려면 혼자든 아니면 다른 사람이 있든 간에 묻고 답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는 서리법밖에 없고요. 세 번째, 비교 분석이라고 했는데 비교는 한 적이 없고요. 대조는 했어요. 아까 말했지만 느린 말과 무슨 말? 빠른 말이 나와서 대조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답이 4번이고요. 이 참화설하고 여러분 쌍둥이격인 작품이 하나가 있는데 이게 소유에 대한 어떤 깨달음이잖아요. 누구? 법정 스님의 무소유. 예, 법정 스님의 무소유하고 쌍둥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뭐 위익글과 가치관 또는 삶의 태도가 유사한 걸 골라라 이러면 법정 100%예요. 예, 법정 나오면 100%입니다. 그럼 무조건 걔랑 이어지게 돼요. 자, 15번 정답은 4번이에요. 16번도 되게 많이 틀리셨어요, 여러분. 자, 백석의 고향이에요. 자, 천천히 한번 보죠. 나는 북관에 혼자 알아 누워서 북관 세모 쳐주세요. 어느 아침 의원을 만났다. 한번 읽어보셨죠? 북관이 여러분 고향이에요, 타향이에요?
그렇죠. 나에겐 타향입니다. 타지예요. 그렇죠.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그러면요, 당연히 부정이 되겠죠. 근데 아프기까지 해요. 그래서 의원을 불렀습니다. 의원은 열애 동그라미 하고요, 광공 동그라미 하고요, 먼 옛적 누구 같다? 신선 동그라미 하시면 되는데, 종교를 떠나서 여러분 부처님의 얼굴은 어때요? 여러분 막 되게 얍삽해요? 무서워요? 그냥 어때요? 되게 자비로운 얼굴이 많죠. 어쨌든 그쵸? 예, 뭐 종교를 떠나서 다 그래요. 정말로. 예, 사천왕은 무서워요. 예, 이렇게 들어갈 사천왕은 이렇게 되게 무서워요. 근데 부처님 모습은 굉장히 자비롭죠. 그러니까 열애, 관공은 관우를 말합니다. 관우가 여러분 삼국지에서 1등이에요. 인기. 2등이 제갈공명. 예, 관우가 제일 인기 많거든요. 어쨌든 간에 열애 같다, 부처님 같다, 관공의 수염, 또 뭐 같다, 신성 같다. 그 말은 내가 의원을 딱 만났는데 이런 느낌 세 가지였죠. 즉 이 의원의 느낌이 긍정, 부정? 긍정. 그렇죠. 긍정. 인상 참 좋으시다가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새끼 손톱 돋은 손을 내어서 묵묵하니 한참 맥을 짚더니 문득 물어요. 너 고향이 어디야? 이래요. 근데 저는 평안도 정주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러면 아무개씨 고향이군. 아무개씨 아세요? 가 되는 거죠. 여기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 여러분? 대화체예요. 여기가 대화체. 그렇죠? 여기가 대화체가 돼요. 이렇게 대화체를 쓰면 뭐가 생긴다 여러분? 생동감이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긴다가 되겠죠. 자, 그다음 아무개씨 아세요? 그랬더니 빙긋이 웃으면서 야, 나랑은 막역지가 아니지. 어떤 말해버렸네. 친한 친구란 얘기죠. 아주 친한 친구지가 돼요. 우와, 그러니까 내가 또 찍 웃어요. 오른쪽에요. 말없이 팔을 잡아 맥을 보는데 자주 치워주세요. 손길은 따스하고 부드러워서 고향도 아버지도 아버지 친구도 다 있었대요. 자, 일단 여러분 손길이 따뜻하다고 했으니까 촉각적 이미지가 들어간 거죠. 자, 몸이 아픈 거는 이제 약을 먹으면 나을라요. 그렇죠? 고향이 그리웠던 어떤 향수 이런 것들은 지금 이 의원을 만나서 얘기하다 보니까 아빠 친구라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모신 친구죠. 이분을 만나니까 고향에 온 것 같다, 안 온 것 같다? 온 것 같은 거죠. 이해되셨어요? 그런 시예요. 요 작품이. 그래서 여러분, 자, 1번 고향에 대한 향수 맞아요. 그리고 2번은 여러분, 시에서 시적 화자는 시간이 전개될수록 대상, 즉 의원에 대한 느낌이 변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인상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좋았죠. 근데 알고 봤더니 와, 내가 고향에서 아버지를 모시는 분과 친한 친구예요. 대박. 그쵸?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어떤 느낌이 변하는 게 아니죠. 느낌이 변하는 게 아니라 심리적인 거리감이 더 뭐한 것뿐이에요. 가까워진 것뿐이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요. 소외감하고 고독감이 뭐냐면 앞부분에서 타향에서 내가 아프니까 누구밖에 없어요. 의사밖에 없겠죠. 친구도 못 부르잖아요. 그래서 소외감, 고독감이 되는 거고 그리움의 정서도 맞는 거예요. 되셨죠? 자, 17번, 18번, 19번이 돼요. 자, 잠깐만 넘기지 마시고, 여러분, 넘기지 마시고, 기억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기억이 뭐냐면, 자, 그러니까 첫 번째 좀 읽어볼게요. 여러분, 첫 번째 줄 보셔요. 문과 성향의 지식인들에게서 반과학적 성향이 종종 나타나는 것은 부정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과 성향의 지식인들은 과학을 긍정, 부정적으로 본다라는 얘기죠. 그 여러 가지 유형이 있다. 첫째는 이 기억이죠. 과학을 왜 어떻게 부정적으로 보느냐. 첫 번째, 과학이 자연을 황폐화하고 인간을 기계화해서 우리 삶의 질을 뭐한다? 떨어뜨린다. 니은이에요. 둘째는 과학이 인간을 동물과 비슷한 것으로 봐서 인간에게 있는 고유한 존엄성을 뭐했다? 훼손했다예요. 디귿, 셋째는 과학의 방법론에 대한 것이고요. 자연이라고 하는 객체와 인간이라는 주체를 분리해서 자연을 냉정하고 비인간적으로 다뤘다. 넷째, 과학의 성과가 인간이 요구했던 바에 미치지 못했다. 이거죠. 이게 뭐냐면 문과 성향을 가진 지식인들이 뭐를 비판하고 있는 거다? 과학을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17번에 이 글에 대한 설명이라고 했을 때 의견을 지금 뭐 했어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뭐 했어요? 나열했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게 뭐다? 잘못된 생각이다 라고 밝히고 있는 글이라서 17번 정답 몇 번? 4번이 되겠죠.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 1번 보셔요. 묻고 답하는 방식이라고 한다면은 보통 이래야죠. 과학이 우리에게 준 것이 과연 허구일까? 아니다.
꼭 그렇지만은 않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근데 그런 패턴 없고요. 두 번째, 용어나 명제에 대한 설명. 예를 들어서 뭐뭐뭐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의 뜻은 뭐뭐뭐 근데 뭐뭐뭐라는 거다. 이렇게 말의 뜻을 뭐 해주고 있는 거? 풀어주는 거, 정의 내리는 거잖아요. 여기에는 그런 게 없죠. 그래서 17번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예요. 18번은 많이 맞으셨어요. 그래도 77% 맞았으니까 많이 맞으셨는데 4번이 정답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시민사회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거대 과학 연구를 더 시행하면 된다 안 된다? 거대 과학은 여러분 냉전이 끝나면서 없어졌죠. 그러니까 이제 거대 과학은 인간을 위한 게 아니에요. 정답은 4번입니다. 자, 19번이에요. 다음 보기 참고했을 때 위글과 관련이 있는 거라고 했는데 밑에서 세 번째 줄 쳐주세요. 밑에서 세 번째 줄 오른쪽이에요. 이러한 이론은 당대 사람들에게 인간 존재의 순수성에 대한 믿음을 깨는 것으로 인식되었다라고 나오죠. 그렇죠? 요게 이제 뭐예요? 인간 존재의 순수성에 대한 믿음을 깼다. 아까 니은에 뭐라고 했어요? 인간을 동물처럼 만들어버렸다라고 했죠. 그래서 정답이 2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되셨어요? 자, 20번입니다. 다음 논증의 결론을 타당하게 이거 33% 대박 많이 틀렸어요, 여러분. 거의 7분 틀리신 거니까 이게 여러분 천천히 읽어볼게요. 모든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예요. 그쵸? 불완전합니다. 자, 불완전한 존재는 누구도 참된 인식을 할 수 없어요. 우리는 불완전하죠. 그러니까 참된 인식을 할 수 없어요. 또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절대적인 관점에서 사물을 바라볼 수가 없죠. 절대적인 관점 사물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또 인간이 절대적인 관점에서 사물을 바라볼 수가 없기 때문에 신이 될 수 없어요. 그럼 다른 사람의 견해를 함부로 무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우리는 계속 불안하기 때문에 결론 계속 꼬리를 물고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인간을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럼 남의 견해를 함부로 무시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아야 되죠. 그러려면 제일 중요한 건 뭐 해야 된다? 늘? 그렇죠.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보세요 여러분. 거꾸로 가면 겸손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편견에 잡힌다 안 잡힌다? 편견에 잡히지 않죠.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뭐가 돼요? 남의 견해를 함부로 무시하지 않게 돼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물어가기 때문에 정답이 4번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되셨어요? 그래서 20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따가 답안지 드릴 테니까 그거 보셔요. 자, 2회